제가 뭐 운동도 더 시켜보고 아니면은 음식의 종류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딱 한 가지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 한 가지를 더 하자마자 곧바로 2, 3kg가 금방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성공했던 딱 한 가지 전략은 바로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좋은 소식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팀비토의 온라인 PT가 런칭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의 회원이 와도 3년이 넘게 비만이었던 분, 혹은 나이가 50대가 돼서 살이 안 빠지는 분, 어떤 유형, 어떤 상황의 회원이 와도 100% 성공할 수 있는 다이어트 코칭을 진행할 수 있는 유능한 코치들을 섭외해 두었으니 혼자서는 다이어트 하기가 도저히 힘들어서 전문가가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음식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속속들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꼭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의 플랫폼에서 3개월 이상 전체 1위를 유지했던 키토제닉 1타 강사 김윤겸입니다. 키토제닉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고요. 월마다 개최하는 키토제닉 컨퍼런스의 주최자이자 지난 몇 년간 키토제닉을 전문으로 코칭을 했던 피트니스 트레이너였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키토제닉과 관련된 모든 식단을 다 지켜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12가지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그 중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 바로 대사 유형, 대사 속도에 따른 감량 방법이 다르다고 했던 주제였습니다. 특히 제가 대사가 느린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먹어야 된다고 했던 점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트레이너로 근무할 때 관리했던 회원도 위와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특히 30대가 지난 이후부터는 느린 대사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키토제닉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탄단지 1대2 대7 비율을 칼같이 맞춰도 감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이 40대 여성 회원도 똑같은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뭐 운동도 더 시켜보고 아니면은 음식의 종류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딱 한 가지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 한 가지를 더 하자마자 곧바로 2, 3kg가 금방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성공했던 딱 한 가지 전략은 바로 이전보다 탄수화물은 더 먹고 지방을 더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할 때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려야 된다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근본적인 원리부터 어떻게 하면은 더 살을 잘 뺄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조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복합적이라서 제가 목차를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번, 개인화된 식단의 필요성. 2번, 대사 속도. 3번, 포도당 신생합성. 4번, 케톤의 역설. 5번, 느린 대사자의 키토제닉. 이렇게 총 5가지 목차를 가지고 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화된 식단의 필요성입니다. 키토제닉의 정석은 탄단지 1대2 대7의 비율이 맞지만 누구나 이 1대2 대7을 고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체질과 대사 속도, 그리고 호르몬 상태, 성별, 체중, 히스토리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내 몸에 딱 맞는 탄단지 비율과 음식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유니클로 가서 옷을 사봤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근데 유니클로 가서 옷을 사자마자 곧바로 내 몸에 딱 맞았던 경험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어깨 너비, 팔 길이, 허리 둘레, 가슴 둘레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사이즈의 옷이 누구에게나 맞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내 몸에 딱 맞게 맞추려면 팔기장을 자르든 허리통을 줄이든 내 몸에 맞는 수선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즉 맞춤형 옷과 기성복 옷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키토제닉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탄단지 1대2 대7 비율은 사실 오히려 유니클로 같은 기성복에 가깝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이 1대2 대7을 내 몸에 맞게 변형시키는 것은 맞춤형 옷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기성복 옷에 내 몸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옷을 수선해서 내 몸에 맞추려고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개인화된 식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대사 속도였죠. 이 대사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갑상선과 부신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갑상선과 부신이 과활성화되면 대사가 더 빨라지는 빠른 대사자가 되고요. 갑상선과 부신이 저하되면 대사가 느린 대사자가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갑상선과 부신이 얼마나 과활성화됐는지, 얼마나 저하됐는지에 따라서 대사 속도가 천차만별인데, 중요한 것은 이 빠른 대사와 느린 대사 모두 비만이 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빠른 대사자는 미네랄을 다 사용하기도 전에 몸 밖으로 배출해버려서 지방 연소에 필요한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이 더 잘 찌는 경우가 있고요. 느린 대사자는 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미네랄이 지방 연소에 필요한 세포에 제때 공급되지 못해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사자는 대사 속도를 조금 늦춰서 과활성화된 갑상선과 부신을 정상화시켜서 균형 대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느린 대사자는 오히려 갑상선과 부신을 더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균형 대사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대사 유형에 따라서 균형 대사, 즉 정상 대사로 돌아가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키토제닉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포도당 신생합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에 대해 설명할 때 항상 탄수화물을 줄여서 혈당과 인슐린을 낮추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영양학이나 생리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니, 탄수화물을 그렇게 계속 줄이면 혈당이 계속 떨어져서 저혈당이 오고 결국엔 쇼크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 식단을 계속 반복하면 혈당이 0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영양학이나 생리학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할 때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런 고민을 한 번 정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탄수화물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카니보어를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남극에 사는 극지방에서 물개나 혹은 어류만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도 혈당이 0이 되거나 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멀쩡히 살아있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카니보어를 하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아도 혈당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을 아예 섭취하지 않아도 혈당이 일정 수치로 유지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바로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 영상에서는 그냥 당신생이라고 부를게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끊임없이 당신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에서 이 당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혈당 수치가 일정치 이하로 내려가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고 끊임없이 계속 내려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당신생의 시스템을 24시간 내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수, 아니 무탄수를 해도 그렇게 건강에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이죠. 물론 장기적인 무탄수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또 다른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당신생의 속도가 대사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사 속도가 빠른 사람은 당신생도 빨라서 기본적으로 혈당이 좀 높은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대사 속도가 느려서 당신생의 속도가 느리면 기본적으로 혈당 수치가 낮은 편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케톤의 역설입니다. 자, 그럼 이 대사 속도, 그리고 이 대사 속도가 당신생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당신생 속도가 키토제닉 다이어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채널 초창기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이름은 케톤을 만드는 다이어트다 라고 설명했던 거 이해하시죠? 이 키토제닉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바로 케톤을 만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케톤이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탄수화물 수치를 확 낮춰서 혈당 수치를 일정치 이하로 낮추고 그리고 근육 내에 저장되어 있는 혈당 기반의 에너지원, 이 글리코겐을 고갈시켰을 때 우리 몸이 케톤을 만들어낸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케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 몸은 체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으로 바꾸는데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했을 때 부족해지는 옥살로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고갈되면 이 지방산이 케톤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친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생화학적 과정이라서 제가 굉장히 짧게 요약한 건데
어쨌든 핵심은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나오는 옥살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부족하면 이 지방산이 케톤으로 바뀌고 이 케톤을 에너지로 소모시켜야 살이 빠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탄수화물을 줄여서 이 지방산을 케톤으로 바꾼다고 한들 이 케톤을 에너지로 또 소비하지 못하면 결국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되지 못한 케톤은 다시 지방산으로 합성되고 이 지방산이 또 체지방으로 쌓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키토제닉 식단을 하는 사람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케톤까지 에너지로 소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살이 빠지는 진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케톤을 만들어내려면 탄수화물이 부족해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반대로 이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하려면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나요? 케톤을 만들려면 포도당이 부족해야 되지만 케톤을 사용하려면 포도당이 필요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케톤을 만들고 케톤을 사용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포도당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도당을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무탄수화물 식사가 아니라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무탄수화물 식사를 반복하면 당신생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왜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포도당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당신생을 하는 기관인 간은 지속해서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간에 피로가 쌓이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탄수화물 식사가 아니라 저탄수화물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5번째는 느린 대사자의 키토제닉입니다. 아까 이 케톤을 에너지로 소비하려면 포도당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느린 대사자들은 당신생이 느리기 때문에 저탄수화물 식사를 했을 때 혈당 수치가 다른 사람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케톤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당이 부족해서 케톤을 에너지로 소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케톤이 다시 지방산으로 합성되고 이 지방산이 다시 체지방으로 합성돼서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키토제닉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탄수화물 식사로 어렵게 만들어낸 케톤을 에너지로 바꾸려면 혈당 수치를 조금 더 높여야 되고, 그러려면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더 늘려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느린 대사자인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 빠른 대사자들은 굳이 1:2 대 7보다 탄수화물을 더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느린 대사자분들만 1:2 대 7에서 조금 더 탄수화물 섭취를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동시에 탄수화물을 조금 늘린 만큼 지방량은 조금 줄여주는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이 탄단지 1:2 대 7 비율을 어떻게 변형시켜야 되느냐? 대략적으로 탄단지 2대 3대 5 정도로 드셔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신생이 느린 분들이 포도당을 약간 더 높일 수 있도록 탄수화물을 1에서 2로 높였고, 또 탄수화물을 늘린 만큼 지방 섭취를 7에서 5 정도로 낮춰준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면은 만들어진 케톤이 다시 지방으로 합성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살을 조금 더 빨리 뺄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2대 3대 5라는 수치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 안에 탄단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고려하지 않고 드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편하게 인아웃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내가 먹는 음식들을 다 입력하다 보면은 이 어플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키토제닉을 처음 하는 분들한테 항상 이 인아웃이라는 앱을 추천드리는데요. 어플을 처음 시작하면 이 어플에서 안내하는 대로 내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활동량 등을 입력하면 이 어플이 추천하는 탄단지 비율이 나오는데, 이 비율을 2대 3대 5로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섭취하는 음식을 어플에 입력해서 이 비율을 맞춰가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를 먹어야 2, 3, 5를 맞출 수 있는지 감이 올 것이고, 나중에는 어플이 없어도 그냥 눈대중만으로도 섭취량을 가늠할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느린 대사자인 분들이 탄수화물을 왜 조금 더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조금 더 키토제닉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제 키토제닉 강의를 수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기가 좀 버겁다고 느껴지는 분들, 그래서 전문가한테 그냥 맡기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에 있는 팀키토 온라인 PT를 신청해 보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회원이든 저희가 만든 키토제닉 코칭 매뉴얼은 전부 다 여러분 감량치를 달성해 줄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참고하셔서 온라인 PT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